메모리 반도체 과잉 재고 이슈가 점점 해소되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방국가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시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들과 함께 방문할 예정인 ASML은 극자외선으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리며 네덜란드의 ASML의 핵심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가 생산하는 장비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망 안정이 산업 전반의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급망 안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사적인 만큼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후속 조치 계획을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야 공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공급망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 통과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글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 한다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를 받아서 실제로 위정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공판 준비기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탁을 받고 위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모 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위정교사 사건은 이미 통화 내용을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서 재판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지만 내 집이 없으며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양육 부담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실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저출생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 왜 경제 성장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혼부부가 급감하면서 100만 쌍 문턱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이후 매년 5만에서 8만 쌍씩 줄어왔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100만 쌍 턱걸이도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늦게 낳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맞벌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빚은 더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일수록 아이를 갖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축소경제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구 재앙이라는 미래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노동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당정을 통해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이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곧 있을 정책 의총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고민을 다시 한번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되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전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자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에 재발 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와 추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는 참사 당일 구조 수습 활동으로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희생자 및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 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3개 국정조사 계획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파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에서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주장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대신 오직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